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버텨라 라는 책입니다. MJ 라이언 지음, 이주영 옮김, 시크릿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내심의 중요성과 인내심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비밀은 인내심에 있습니다. 인내심이 탁월함을 만들고 성공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내심을 높여 성공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점점 기다리는 게 어려워질까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 허둥지둥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변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더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빨리 오게 하려고 버튼을 한 번 이상 눌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기 정말 짜증나네. 바빠 죽겠는데 왜 여기 직원이 저 사람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조급증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심 부족이고 이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분명 나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로 위 난폭 운전, 온갖 종류의 폭력, 직장 내 분노 폭발, 이혼, 자녀에게 소리 지르기, 이런 모든 문제와 기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 현상을 추적해 보면 인내심 부족에서 일부라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더 빨리 돌아갈수록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인내심은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 부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생에는 줄서기, 교통체증 등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의 지체가 불가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부족하면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인생에는 질병, 장애, 관계 갈등, 직업적 위기, 육아 문제 등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키우기 위해 인내심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삶이 던져주는 가르침으로부터 진정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내는 아기 단계에 머무르며 만족감을 순간 이상으로 길게 연장하지 못하고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더 빠른 삶이 아니라 더 넓고 기쁜 삶을 살고 싶다면 나 자신, 다른 사람들, 인생의 여러 크고 작은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약간의 연습으로 인생에서 인내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주는 세 가지 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인내심은 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끈기를 길러줍니다. 목표와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강한 멘탈, 평온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상황에 휘둘려 분노, 공포, 불안,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며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인내심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받아들이는 능력, 수용을 키워줍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어려움에 대응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면한 일에 달려들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탁월함을 만들어줍니다.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는 모든 진정한 재능의 핵심에는 성취에 당연히 내재된 어려움에 대한 인식, 끈기와 인내심으로 같이 있는 무엇인가를 실현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따라서 재능은 정신력의 한 종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날 것의 재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컴퓨터 다루기, 골프 치기, 사랑하기, 육아하기 등 재능은 자꾸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게 되려면 모두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우리가 그 과정을 인내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는 고급 와인처럼 우리는 인내심으로 잠재력을 채웁니다. 이를 통해 탁월함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은 시간, 에너지, 돈 낭비를 줄여줍니다. 인내심 부족은 신체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나에게 이런 글을 보내온 여성도 있었습니다. 다치고 나서 되돌아보면 언제나 서두를 때 그랬더라고요.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발목을 삐었고 회사에 10분 더 일찍 가려고 급하게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두 번 모두 몇 분 아끼려고 서두르다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어요. 속도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저항하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옳은 말입니다.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사람의 이야기처럼 서두르다가는 조금만 침착했더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실수를 하게 되어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빨리빨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오래된 속담은 천천히 서둘러라로 바꾸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인내심을 기를수록 분노는 줄어듭니다. 사실 분노는 인내심을 잃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것이나 누군가에 대해 관용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하가 침입니다. 우리는 참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분노와 인내심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별개의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내심 부족은 짜증으로 시작해서 분노로 이어지고 경로로 끝나는 연속체입니다. 이것은 그 반대도 역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인내심이 많아질수록 짜증과 분노, 경로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한 평범한 짜증과 분노이고 이것은 합리적인 관용이 결여된 데서 비롯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모님을 대할 때 필요한 인내심. 4번이나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문신을 하겠다고 우기는 아이들을 대할 때의 차분함. 우리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상사와 계속 잘해보기 위한 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있으면 정당한 분노로 일어나야 할 때와 웃으며 참아야 할 때를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심을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궁금해지는데요. 인내심을 높이기 위해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20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면 작업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주목하지 말고 진척률에 주목해라. 유리잔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는 식의 접근법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 인내심을 향상시킵니다.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얼마나 많이 완성했는가를 본다라고 썼습니다. 2. 직장이나 집에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면 힘차게 걷거나 조깅을 해봐라. 체내에 축적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데워버리고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인내심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격렬한 상황에서 말하기 전에 열을 세라는
오래된 속담은 큰 효과가 있다. 열을 세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고 열기를 날리거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을 세도 부족하면 20까지 세면 됩니다. 계속 숫자를 세면 됩니다. 4.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요인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사랑하는 배우자가 늘 얼음통을 채워놓는 것을 잊어서 화가 난다면 자동으로 얼음을 얼리는 냉장고를 사면 됩니다. 치약 뚜껑을 열어놔서 화가 난다면 펌프형 치약을 사면 됩니다. 찾아보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많이 존재합니다. 5. 주머니에 작은 조약돌을 넣고 다녀라. 짜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쪽 주머니로 조약돌을 옮기면 됩니다. 분노의 사이클이 도는 것을 방해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6.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머릿속으로 휴가를 떠나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장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나를 보고 느끼고 들어야 합니다. 그 장소가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타히티나 알프스로 잠깐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즐겨야 합니다. 7. 자녀, 부모, 배우자 때문에 피가 끓어오를 때는 당신이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떠올려라. 아버지가 임종할 때 넌 착한 자식이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가? 아들이 인내심 있는 스승이 되어주어 고맙다고 하기를 바라는가? 세상을 떠난 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인간관계에 시련이 오면 그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8.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내심 증진 운동을 시작해라. 내가 올바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헛발질할 때,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었을 때, 나에게 인내심을 가져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시하면 상대와 나의 긴장이 완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마찬가지 상황이 되면 똑같이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9. 작은 성취를 축하하라.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처럼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 중간중간 작은 성취를 축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10장이나 썼다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성취에 대해 스스로 보상을 해주면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생깁니다. 10. 명상할 시간이 없다면 걷기 명상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라. 바닥을 딛고 있는 발을 느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쪽 발을 들고 그 느낌을 느끼면 됩니다. 모든 과정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들었던 발을 내려놓고 다른 쪽 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발을 올리고 내려놓는 과정에 얼마나 오래 집중할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때는 천천히 걸음에 주의를 집중하고요. 기다리는 동안 더 차분해질 뿐만 아니라 인내심의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10일 컴퓨터가 부팅되기를 기다리는 중에는 몸에 힘을 빼고 등과 목 근육을 이완시켜라. 책상에서 물러나 무릎과 발을 30cm 정도 간격으로 벌리고 의자 가장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떨어뜨리고 양손은 발 사이 바닥에 놓습니다. 호흡하면서 짜증과 긴장이 몸에서 바닥으로 흘러나가게 하면 됩니다. 12. 빨간불 명상을 해본다. 빨간 신호에 걸렸을 때, 상대가 전화 받기를 기다릴 때 등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의식적인 호흡을 3번 합니다. 호흡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어떻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13.
집안일을 하면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라. 예를 들어 식탁을 닦을 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팔을 느끼고 내가 만들어내는 깨끗함을 즐기면 됩니다. 생각 없이 할 때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완전히 그 행동의 즐거움에 빠져 집안일에 더 많은 인내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14. 카페인을 줄이거나 끊어라. 카페인은 신경 과민과 초조함을 유발합니다. 인생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합니다. 15.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라. 살면서 상대방의 인내심이 필요했던 상황, 상대방이 나에게 인내심을 베풀었을 때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갖는 치유의 힘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내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16. 올바른 사람이 되겠는가, 유능한 사람이 되겠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떠올리면 좋은 질문입니다. 목표를 전면에 두고 인내심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17. 영감을 주는 인용구를 자주 읽어라. 좋은 인용구와 문장을 찾아서 컴퓨터에, 욕실 거울에, 자동차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적어 놓은 글을 읽으면 됩니다. 18. 도움을 구해라. 과중한 짐을 지고 있어서 인내심을 잃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19. 나 자신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웃어보자. 농담은 힘이 셉니다. 20. 마음의 이완 운동을 하라. 직장에서 짜증을 잘 내는가?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진과 음악,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이완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나의 약점과 실패에 연민과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먼저 인내를 갖지 않으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에게도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면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으며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그것을 밀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으며 따라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면 우리가 스스로를 다정한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대하듯 다정하고 온화하게 대한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미래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나의 어려움과 짜증, 분노를 부드럽게 끌어안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굳은 고집을 녹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게 합니다. 상처를 입었더라도 강인하게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쏟을수록 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내심이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는 인간 삶의 토대인 DNA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인생 그 자체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신비롭고 경이로운 삶의 여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심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의지하며 필연적으로 서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급함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증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심 부족이고 인내심 부족은
완벽주의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삶이 언제나 내 뜻대로 풀려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크게 잘못됐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는 것은 습관이고 마찬가지로 참는 것도 습관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상황을 잘 풀어가고 헤쳐나가는 능력이 필요할 때 이 책,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버텨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